손을 치우세요. 제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거친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쉿. 아무도 몰라요. 이 어둠 속에서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대형 로펌의 엘리트 변호사. 긴급 출장길에 오른 심야 우등 고속버스. 저의 완벽한 삶에 난입한 낯선 남자의 위험한 손길. 공개될 수 없는 시속 100km의 밀실에서 시작된 파멸적인 욕망의 거래. 만약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명예가 단 한 번의 은밀한 접촉으로 무너진다면 당신은 침묵하고 그 순간을 탐닉할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폭로할 것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마이너스 부산 심야 고속버스 안에서 벌어진 완벽한 변호사의 파멸적인 일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저는 32살 대형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 한서아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철의 심장, 완벽주의자라 불렀습니다. 제 삶은 32년 동안 오차없이 설계된 건축물과 같았고 감정은 업무 효율을 위한 철저히 통제된 도구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일탈도 저의 이력서에 허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 견고한 세계는 부산발 긴급 기업 인수합병 미팅이라는 돌발 변수에 의해 흔들렸습니다. 급하게 잡은 심야 우등 고속버스 막차. 저에게는 격리된 시간이자 저의 지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치욕적인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미팅 자료를 손에 쥐고 제 몸의 피로와 긴장감을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23시 50분, 저는 낡은 시트의 18A 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희미한 취침등만이 눅진한 시트들을 비췄습니다. 잠시 후 옆자리 18B에 한 남자가 앉았습니다. 권재혁. 거친 외양과 낡은 점퍼 아래의 단단한 체격. 그가 풍기는 땀과 알코올 냄새는 저의 예민한 후각을 자극하며 저의 이성적인 방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술품 복원 전문가였다고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도피 중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가장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날것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든 듯 고개를 젖혔지만 저는 그에게서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숨을 죽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정 1시 10분.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다가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의 허벅지 위로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압력이 느껴졌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이것은 착각일 수 없었습니다. 저의 단정하게 무릎을 덮은 스커트 위 가장 은밀한 영역의 경계를 권재혁의 거친 손끝이 조심스럽게 탐색해 들어오는 느낌. 손가락이 스쳤다가 떨어지는 간격이 저의 숨을 앗아갔습니다. 그의 손길은 이미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너의 통제는 끝났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치솟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낯선 흥분이 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몸을 움찔하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손길은 멈췄지만 그의 손등은 여전히 저의 허벅지에 밀착된 채 뜨거운 온기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착각이 아니야. 이 남자는 나를 시험하고 있어. 저의 이성이 속삭였습니다. 저의 완벽한 삶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 30분이 더 흘렀습니다. 새벽 2시. 버스 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집중은 불가능했습니다. 저의 모든 신경은
옆자리 남자의 잠든 척하는 기척에 쏠려 있었습니다. 마치 곧 다가올 파국을 기다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권재혁이 몸을 틀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저의 어깨에 닿았고 좁은 좌석은 그들의 몸을 강제로 밀착시켰습니다. 숨결이 닿는 거리, 그리고 다시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얇은 담요 아래 그의 거친 손이 저의 허벅지 위를 느릿하게,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쓰다듬더니 스커트 아래의 가장 은밀한 영역을 향해 조심스럽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성은 붕괴하고 원초적인 욕망이 저의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변호사의 가면이 깨지는 소리. 손을 치우세요. 지금 당장 소리치기 전에. 저는 억지로 분노를 담아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저의 의지와는 달리 약하게 나왔습니다. 권재혁이 아주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왜 소리치지 못합니까, 변호사님? 당신의 능력이라면 나를 당장 끌어내릴 수 있을 텐데. 당신은 이 파국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냉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나의 명예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예? 당신은 억눌린 욕망의 해방 앞에서 명예를 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통제라는 감옥에 갇혀 질식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지 못하게 하듯 자신의 손을 저의 손 위에 포겠습니다. 그것은 멈춰라는 외침을 짓누르는 동의의 표시였습니다. 담요 아래 권재혁의 손길은 이제 저의 모든 경계와 이성을 넘어섰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집요하게 탐색하며 올라왔고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제 얼굴을 숨겼습니다.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뜨거운 쾌감이 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결국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제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나를 이 순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신음하듯 간청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해방을 위한 가장 위험한 도구가 되어주겠습니다. 권재혁은 낮게 속삭이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버스 안의 낡은 시트와 담요는 그들 둘만의 은밀하고 뜨거운 밀실이 되었습니다. 권재혁의 거친 손길과 저의 억눌린 탄식이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버스의 진동은 그들의 감정을 더욱 격렬하게 증폭시켰고 죄책감과 쾌감이 뒤섞여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 버스는 부산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던 불꽃은 꺼졌지만 저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극도의 흥분과 죄책감 사이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미팅 잘하세요. 변호사님, 권재혁은 아주 건조하게 말했다. 이 일은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 둘 다 잊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파트너 변호사의 차가움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파국을 묻어야 했습니다. 잊을 수 있다면 잊으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된 것은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의 완벽한 가면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 균열은 영원할 겁니다. 그는 저의 손등을 마지막으로 스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택시를 탔습니다. 미팅 장소로 향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보며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다. 일시적인 실수다. 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미팅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냉철하게 논리를 전개했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권재혁이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저는 호텔이 아닌 해운대 외곽의 낡은 복원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저의 이성은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지만 몸과 마음은 그 남자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권재혁은 스케치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왔군요. 저는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당신은 자신의 파국을 완성하고 싶어 했으니까. 당신은 나를 파괴했어요. 내가 통제했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진짜 자아를 해방시켜 주었을 뿐. 당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남자의 거친 손길을 당신은 가장 간절히 원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는 통제가 아닌 파괴적인 자유를 원했어요. 이 진실은 지워지지 않아. 그의 직설적인 말은 저의 모든 변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내일 돌아가야 해요. 하지만 오늘 밤만은 현실을 잊고 싶겠죠. 그리고 나에게 더 깊은 파국을 원하겠죠. 권재혁은 스케치북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저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길은 다시금 저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했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삶은 24시간 동안 유예되었습니다. 이 밤은 오직 당신의 파괴적인 욕망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의 키스는 버스 안에서의 은밀함과는 달랐습니다. 파국을 인정한 해방감과 중독이 뒤섞인 거칠고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작업실의 낡은 침대 위 저는 완벽한 변호사의 모든 것을 벗어던졌습니다. 저의 몸은 이성을 거부하는 욕망에 솔직하게 반응했고 권재혁은 그 욕망을 가장 위험하게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 밤은 저의 삶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죄책감 가득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눈을 떴습니다. 권재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완벽한 변호사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성적인 세계에는 치명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 균열은 저를 고통스럽게 하면서도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려던 그때 권재혁이 눈을 떴습니다. 결국 돌아가는군요. 서울의 통제된 삶으로 나의 삶을 내가 되찾아야 하니까 당신의 손길에만 의존할 순 없어요. 나는 나의 파국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권재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에 낙인을 새겨두었지. 당신의 삶은 이제 복원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나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저의 손을 잡더니 그녀의 손바닥에 낡은 나무 조각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당신의 파국을 상징하는 조각입니다.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조각을 쥐고 그의 작업실을 나섰습니다. 부산역 KTX 특실에 앉은 저는 다시 완벽한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하지만 손안에 쥐어진 거친 나무 조각과 그녀의 몸에 새겨진 권재혁의 체온은 제가 다시는 과거의 한서아로 돌아갈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의 삶은 통제와 욕망 사이에서 영원히 균형을 잃은 채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저의 눈빛은 냉정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국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지만 이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은밀한 비밀은 저의 완벽한 삶을 영원히 위협할 것입니다. 완벽주의자 파트너 변호사 한서아.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낯선 남자와 금단의 밤을 보냈습니다. 지위와 명예를 걸고 억눌린 욕망을 해방시킨 그녀의 행동. 여러분은 이러한 파국적인 일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